교재는 167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0장 가셔서 재무 플랜 열어주세요. 재무 플랜. 파일에서 열기 가셔서 맨날 들어가시는 곳 오시고 10장입니다. 10장에서 요거 열어주시면 돼요. 그냥 재무 플랜 2번 말고요. 그래서 그냥 재무 플랜 열어주시면 되세요. 이거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66페이지 잠깐 볼게요. 16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하나는 이제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나리오 관리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말 그대로 내가 목표한 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억을 5년 동안 모으고 싶어. 그러면 얼마씩 내야 되냐.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슨 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이거는 뭐냐면 뭐 5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6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매달 10만 원을 넣었을 때, 매달 20만 원을 넣었을 때, 매달 5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라고 보는 게 시나리오 관리자고, 목표값 찾기는 말 그대로 무슨 값을 찾는 거예요? 목표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돈 만들기 플랜이라고 있으시죠? 예, 여기 밑에 이율에다가 일단 교재에다 맞출게요. 2.5 치세요. 그래서 2.5라고 치면 몇 프로라고 나오세요? 2.5%.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 24개월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율이 2.5%인데 몇 년 부을 거예요? 2년, 24개월. 그 다음에 납입 금액에다가는 7만 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2.5%짜리를 2년 동안 붓는데 얼마씩 부을 거예요? 매달 7만 원씩. 그래서 저희 지금 167페이지 1번까지 하신 거예요. 7만 원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기행 눌러주세요. 그래서 만기행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는 치세요. 그래서 는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 치시냐면 FV 치세요. FV. 그리고 이제 함수 혹시 추후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영어 치셨죠? 그리고 여기 뒤에 한글로 떠요. 그래서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투자의 무슨 가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그래서 2.5%로 24개월씩 7만 원을 부으면 얼마가 되느냐? 만기 때. 그래서 요 만기 금액은 현재 가치가 아니고 어느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래서 여기 FV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FX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x 누르시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레이트라고 요게 이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 2.5%라 그랬죠. 그래서 2.5%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이율이기 때문에 월이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하세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순서는 2.5% 클릭하시고 나누기 몇이요? 12. 그러면 월 이자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MPER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몇 번 불입할 거냐. 네, 그래서 몇 번 납입할 거냐. 우리 지금 몇 번 낼 거예요? 24번 낼 거죠? 그래서 24번 24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MT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PMT 넣으실 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여기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기 전에 마이너스를 눌러 주셔야 돼요. 거기 밑에 16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데 PMT가 납입금이에요. 무슨 금이라고요? 납입금. 근데 투자 금액인데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은 돈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시고 여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C5라고 뜰 겁니다. 마이너스 C5. 그 다음에 여기 PV는 건너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입 보시면 가장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달 납부하는 거죠. 그럴 때는 1을 치시면 돼요. 몇을 치시면 되세요?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버튼 누르세요?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172만 4,450 몇 원이요? 7원을 받을 수 있다. 아침에 저희 동네는 보니까 3%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던데 현수막으로 해서 정기 예금 3%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3%였으면은 왜 이렇게 적어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3%면은 많이 주네 이렇게 바뀌었죠. 일본은 마이너스 0.1인가 마이너스 0.01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통장에다가 돈을 맡기면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좋은 나라예요. 그게 일본만이 아니고 꽤 여러 나라가 마이너스 이자율인 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자율은 내가 보관료를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저게 많다면서요. 금고가. 왜냐면 은행에다 넣으면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금고에다 넣어 놓으면 쓰나미가 오지 않는 이상 떠내려가진 않잖아요. 네, 그래갖고 일본이 저기 좀 많이 팔린대요. 그리고 일본은 특이하게 손주한테 상속하면 상속대 줄여줍니다. 왜냐면 일본도 장수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상속을 하면 90세가 상속을 하면 60, 70대가 상속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손주가 한 3, 40대 되잖아요. 그러면 손주한테 상속을 하면 돈을 그나마 쓰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주한테 상속 주면 세율을 더 깎아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재는 지금 168페이지세요. 여기 그 이유에서요. 네. 지금 우리가 24개월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빼기 12를 하는 거예요? 아, 나누기 10이요? 여기 이거는 한 달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는 24개월을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이자율은 한 달치 이자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2.5%가 1년치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면 1년치를 한 달치로 만들려면 12로 나누면 되죠. 1년에 그럼 2.5%가 붙는 거야. 그렇죠. 1년에 2.5%니까 요거를 12로 나누면 이제 월이자율이 되는 거죠. 결론. 일단 그거 먼저 찍으세요. 그럼 만약에 2.5%씩 해서 36개월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4를 몇으로 바꾸세요? 36.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여기 값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율은 12로 나눈 이유가 월이자율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4번 할 거지만 그게 월이자잖아요. 네, 그래서 월이자율은 12. 여기 잠시만 보세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2.5%는 무슨 이자율이에요? 예, 연이자예요. 그래서 연이자율이 2. 몇 프로예요? 5%. 그래서 아까 우리가 2.5를 몇으로 나눴죠? 12로 나눴죠? 예. 그래서 이거 나누면 이렇게 돼요. 계산기. 그러면은 0.208% 나와요, 대략. 요 정도 나옵니다. 0.208이니까 0.208%.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우리가 몇 번 부을 거예요? 아까 24개월 부을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라고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1년치가 아니고 요거에다 대입을 하려면은 연이자율이 필요해요? 월이자율이 필요해요? 월이자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에다 계산하기 때문에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때는 월이자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12를 나누지 말고 여기를 납입기간을 월이 아니고 뭘로 바꿔버려요? 연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어차피 여기에서 나누나 여기에서 나누나 결과값은 어떨 거죠? 같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2로 하셔도 잠시만요. 연이자율 잠깐. 계산 방식이 바뀌는구나. 잠시만요. 24고 아까 여기가 1724 457. 이자율 때문에 2로 하면 안 나와요. 이거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 12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월이자로 계산해야 이게 금액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169페이지. 그래서 169페이지는 대출 상환액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율이 몇 프로일 때요? 3.6%. 그 다음에 대출금이 얼마일 때요? 500만 원.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36개월. 요 문제는. 그래서 36개월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율에다가 몇 프로 치시냐면은 3.6% 치세요. 3.6. 3.6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환기간에다가 몇 개월 상환기간 할 거예요? 36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갖겠다는 얘기죠. 3.6%로 해서. 그 다음에 얼마 대출 받으셨대요? 500. 그래서 6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눌러주세요. 이번엔 상환액 구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2.5%에 24개월에 7만원씩 내면 얼마가 되느냐 그걸 구한 거고 요번에는 3.6%에 36개월로 해서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500만원. 요거 밑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에다 는 치세요. 상환액에다가. 그 다음에 PMT 함수예요. 그래서 PM만 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PMT라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영어 치시면 요 옆에 한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PMT 함수는 뭐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대출 상환금 구할 때. 여기 써 있잖아요. 대출 무슨 금이요? 상환금. 그 다음에 PMT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뭐 있죠? FX. 그래서 FX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17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이 아까처럼 이자율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6%가 연이자입니다. 무슨 이자라고요? 연이자.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그러면 C10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뭐라고요? 연이자죠. 그러면 연이자가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슨 이자가 필요하다고요? 월이자. 월이자니까 몇 번 나눠주셔야 돼요? 예, 12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 12.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두 번째 MPE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불입할 거예요? 36번. 그래서 36.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V라고 있어요. 그래서 PV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얼마 빌렸죠? 500 빌렸죠? 그래서 5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FV라고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미래에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다 갚을 거잖아요. 다 갚을 거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0을 치셔도 되고 비워놔도 돼요. 왜냐면 비우면 아무것도 없다. 다 갚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상환 주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상환할 때 일반적으로 앞 날래요? 마지막 날래요? 마지막 날래죠. 그래서 마지막일 때는 0. 그 다음에 시작일에 납부하면은 뭐야? 1. 네, 그래서 여기서도 0인데 0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3개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에 36개월이면 일단 상환액은 한 달에 얼마씩 정도 내시면 되는 거예요? 146,732원. 그럼 우리 딴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대출금을 1억으로 바꿔보세요. 1억이 공 8개예요. 맞나? 맞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략적으로 1억을 빌려. 그 다음에 요즘 대출 몇 년까지 되죠? 주택담보대출? 30년까지 돼요. 얼마 전까지 20년짜리였는데 최근에 30년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3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0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어서 한 5%로 할게요. 몇 프로요? 5%. 그래서 여기 숫자를 5. 그러니까 5%로 360개월에서 1억 정도 빌리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내면 되는 거예요? 536,822원. 30년. 참고로 이자만 180%예요. 이자만. 맞잖아요. 30년이면.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 자를 때 저기 기본 3년치인가 5년치 월급 주죠. 기본급 주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정착지원금이라 그래서 얼마 더 주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교육비 해갖고 또 얼마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좀 젊으신 은행원들은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언젠간 잘릴 거 많이 줄 때 잘리자. 그렇게 해갖고 나오셔서 딴 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세긴 세네요. 근데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8%까지 오를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저껜가도 0.5% 올린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아주 강대국은. 그러니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미국하고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몇 개 나라지. 근데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게 안 올리잖아요.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 1달러당 131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쫓아가면은 외국인들이 돈 빼서 다 나가버릴 거거든요. 왜냐면 환율 더 올라버릴 거니까. 아니 근데 이런 대출은 그래 고정금리예요? 아니면 변동금리? 그건 받아봐야 알죠. 변동금리면 계속 올라가는 변동금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끌하면서 이제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죽을라 그러고, 그나마 조금 더 내더라도 고정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타격이 덜한 거고. 고정으로 받으면 나중에 몇 년 되면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거는 이제 예측 싸움이라. 예. 근데 고정금리 아니고 변동금리면은 끝장나죠. 저도 최근에 집 조그만 거 사면서 고정으로 받았는데 제가 3.3%였나? 그러면 싼 거지. 국가에서 하는 거라 그나마 좀 싸게 받은 거고. 다행히도 해당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류 넣었는데 통과돼서. 근데 국가에서 안 받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 썼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죠. 제2금융권이면 거의 이제 10% 육박할 건데. 왜냐면 무조건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플러스 1, 2%는 해야 되잖아요. 최소. 근데 1억이니까 이 정도죠. 여기에서 금액, 그러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은 못해도 3, 4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3억이라고 치면 한 달에 160씩 내야 돼요. 360개월을. 그러니까 만약에 집 안 팔려 그러면 30년 동안에 매달 내가 받는 월급의 16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쓰지도 구경도 못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연끌하신 분들은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죠. 왜냐면 이거 5%라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거 8%만 잡으면은요.
한 달에 200씩 내야 돼요. 220만 원씩. 30년으로 대출 받았다라고 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맞벌이 한다라고 치면 한 명 월급은 그냥 은행에다가 고스란히 다 주고 나머지 한 명 월급 갖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뉴스 나올 거예요. 이혼율 올라가고 있다고. 이혼요? 네. 집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사자 그랬잖아.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집값이 그래도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 팔아먹고 어떻게 해결이라도 하겠지만은 안 오를 거예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네. 더 손해 나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올라간다는데 제 주변에 그 코인으로 6억 잃은 애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누구도 못 버틴대요. 언젠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 자기도 못 버티겠어서 팔았는데 6억 손해 봤어요. 그리고 저 아는 사람도 최근에 코인으로 최근에 얼굴 한번 보러 갔었는데 1억 손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 한 방이잖아요. 예. 한 방이죠. 그 6억 잃은 애는 3억 땄다가 6억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억을 잃었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인이 반짝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다. 그래갖고 대출을 또 받아갖고 아유, 그것까지 때리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또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쫙 떨어져 내려간 거죠. 그래서 대출금까지 다 해갖고 6억 손해봤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욕심 부리다가 사기 당하는 거고. 근데 욕심 안 부릴 수 없죠. 왜냐면 내 딱 봤는데 1억 넣었는데 3억 됐어.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5억 넣으면 10억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계산으로 맞으니까요. 근데 저는 맨날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래요. 우린 부자가 안 될 거라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일절 안 할 거니까. 네. 왜냐면 전 올라가도 잠 못 자고 떨어져도 잠 못 자요. 올라가면 행복해서 잠 못 자고 떨어지면 슬퍼서 잠 못 자고. 전 그런 마인드라. 그 다음에 요번에는 171페이지에 목표 금액을 위한 월납입금 찾기 좀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요거 했었던 거 있죠?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가 컨트롤 뭐죠? C. 그 다음에 여기 2, 3 눌러주세요. 2, 3. 2, 3 누르시고 컨트롤 뭐요? V. 그 다음에 교재 172페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하실 분들 나중에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칸이 안 맞죠? 그러면 여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옵션. 옵션에 보시면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본 열 너비 유지. 요거 보이세요? 요거 누르시면 넓혀줘요. 프로그램에. 아니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넓혀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요런 기능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 요거 눌러주세요. 만기액 1724457.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번엔 뭐 할 거냐면 목표값 찾기 할 거예요. 무슨 값 찾기요? 목표값 찾기.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예측해 보시면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금액이 100%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계산하는 거랑 약간의 오차는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값 찾기요? 목표값. 그 다음에 여기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근데 이 목표값 찾기 할 때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저희 아까 함수 넣어갖고 계산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숫자로 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목표값 찾기가 뭐냐면 이 계산식으로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예전에 초창기에 그냥 데이터 쳤다가 목표값 찾기 했는데 에러 뜨더라고요. 근데 왜 뜨나 봤더니 여기 그 최종 금액 있잖아요. 여기가 꼭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로.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셀은 F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찾는 값에다가 200만원 쳐주세요. 공 6개예요. 2 치고 공 6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예요. 2.5%로 24개월을 부었을 때 내가 200만원을 받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2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여기는 요거 눌러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 냈을 때에 얼마가 되느냐 요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수식셀은 여기 최종 거.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여기 최종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00. 그럴 때 여기가 얼마가 되면은 24개월 후에 만기액이 얼마가 되느냐? 200이 되느냐.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시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시면 돼요? 81,185원씩 24개월에 이율이 몇 프로일 때요? 2.5%면 얼마를 모을 수 있다? 200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1,000만원씩은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1,000만원 모으려면 얼마 모으려면요? 1,000만원 모으려면 매달 2.5%로 해서 2년 동안에 1,000만원 모으려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를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가상분석 가서 무슨 값 찾기요? 목표값 찾기로 해서 요번에는 200만원이 아니고 얼마 모아보시라고요? 1,000만원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거기 173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상분석 가셔서 목표값 찾기 가셔서 수식셀은 요거죠. 수식셀이 뭐냐면 그 함수 걸려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프로그램에서 여기를 계속 바꿔요. 금액을 위로 바꾸다 보면은 여기 금액이 우리가 그 찾는 값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멈추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수식셀은 여기고 우리 얼마 찾을 거예요? 요번에는 1,000만. 아이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여길 바꿀 거죠. 무슨 금이요? 납입금.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아이고 100만원으로 썼네. 이런 바보.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내시면 돼요? 40만원. 40만 5,925. 그러니까 41만원씩 24개월 부으면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은행 가시면 이런 거 아예 걔네들이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몇 년 동안에 얼마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24개월 동안에 2.5%로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되냐면 400만원씩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참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1억이란 돈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그 다음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